회라는 음식을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술을 찾곤 하잖아요. 그런데 술값도 많이 올랐고 회라는 음식도 저렴하지 않다 보니 이 둘을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던 중 한 식당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식당 앞에 붙은 안내문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보통 1인 1주류 주문 필수, 이런 식으로 적혀있곤 하는데 저렇게 적혀있으니까 음식의 가성비가 정말 좋은가 싶어 알아보니 가성비가 좋다는 후기가 꽤 많이 보여서 바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에 위치한 딱좋아입니다. 딱좋아라는 횟집은 검색하면 서울 곳곳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 이름이 같은 곳도 있지만 분점처럼 비슷한 구성을 제공해 어느 곳으로 갈까 하다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이곳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평일로 평일 저녁에 술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저녁 7시경 모든 좌석이 다 찬 상태였죠. 그렇게 자리를 채운 분들이 뭘 주문했나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같은 메뉴를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건데 이걸 2명 내지는 3, 4명이서 즐기고 계셨죠. 보니까 2인분, 3인분 이런 조건 없이 주문할 수 있는 메뉴 같던데 이날 저는 총 2명이 방문했으니 57,000원에 이 메뉴를 2명이서 먹어보고 양은 괜찮았는지 인당 28,500원이라는 비용 대비 구성이 좋은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이용규칙이 술 주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병은 안 된다고 해서 인당 2병씩 마셔야 하나 했는데 그냥 2명이 와서 소주 1병 이런 게 안 된다는 거고 2명이 와서 각 1병만 마셔도 되는 거라 저희는 소주와 맥주를 하나씩 주문해서 취향껏 즐겼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음식이 금방금방 나왔는데 이날은 새우초밥, 붕장어 깻잎쌈, 새우튀김, 회무침이 먼저 나왔고 잠시 후 따끈한 홍합탕 그리고 눈다랑어 회가 제공되었어요. 새우초밥은 기계로 모양을 낸 구색 맞추기 느낌이었지만 회무침은 회가 생각보다 알차게 들어있었고 새콤달콤한 맛이 호불호 없이 즐기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우튀김은 기성품이라 아는 맛인데 기름을 잘 빼고 주셔서 기본은 하는 맛이었고요. 눈다랑어는 특유의 사각함과 묵과 같은 부드러움이 있어 메인이 회가 나오기 전 심심한 입을 달래기 괜찮았습니다. 참고로 눈다랑어는 지방이 적은 생선인데 참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고소함을 채워줄 수 있기에 이 조합도 가볍게 권해봅니다. 그리고 보통의 서울권 횟집에서 잘 안 내어주는 붕장어 깻잎쌈은 깻잎의 향긋함과 초장의 새콤함이 뼈채 썰은 붕장어를 꾸며주었고 붕장어는 뼈의 식감이 가볍게 느껴지며 담백함과 은근한 고소함이 있어 좋은 술안주였습니다. 그러다 뜨끈한 국물이 끓이면 홍합탕을 한술 뜨면 되는데 이 홍합탕은 홍합육수 특유의 단맛과 매운맛이 도드라져 뭔가 속을 풀어주는 느낌을 전했죠. 그렇게 기본 안주를 먹다 보면 음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음으론 고등어구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원래 이렇게 나오는지 여쭤봤는데 고등어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건 아니라 제가 받은 것처럼 큰 게 나갈 때도 있고 이보다 작은 게 나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국물의 온기가 입안에서 사라지기 전 바삭한 껍질 속 고등어 살코기를 집어 먹어봤는데 이건 노르웨이 고등어다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기름이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지방의 고소함과 살의 단맛도 느껴져 이날 나온 음식 중 이 고등어구이가 베스트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콤마요는 그냥 아는 맛이라 술을 마시다 약간 달달한 게 끌릴 때 한 번씩 먹기 좋았어요. 지금까지 나온 음식들이 적지 않아 이제 슬슬 회가 나오고 라면이 나오면 끝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엔 조개찜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가 굴이 나오는 시즌의 끝자락이었어서 이날은 굴과 가리비찜이 나왔는데 껍질 속 조개살의 크기는 복불복이긴 했지만 하나하나 까먹으면 이게 또 적은 양은 아니라 2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안주도 양에 대해 큰 아쉬움 없이 즐길 수 있었네요. 그렇게 다음 음식을 기다리는데 회가 아닌 모듬 해산물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날은 가리비회와 전복회가 나왔고 잠시 후 이날의 메인인 모듬회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 음식들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마무리로 해물라면이 나오는 게 57,000원 구성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회 말고도 나오는 게 많다 보니 모듬회의 양이 아주 넉넉한 건 아니지만 나름 두께감 있게 썰어주시고 붕장어 깻잎쌈, 가리비회, 눈다랑어회, 회무침이 나와 2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인당 28,500원에 이 정도라면 회를 먹으러 간 분들도 나름 만족시키고 회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알차게 느껴질 구성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온 회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가리비회와 전복회는 보이는 것처럼 선도 좋게 각각의 맛을 전했고 전복살은 무르지 않고 오독오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는 숭어와 광어, 우럭 이렇게 3종이 담겨 있었는데요. 회는 화로를 잡아 바로 내어주거나 단시간 숙성한 걸 내어주는 걸로 보였고 숭어는 쫄깃하며 살의 밀도가 높아 씹는 맛이 특징이었고 광어는 적당한 탄력과 탱글함이 있으며 살의 단맛도 은은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럭은 광어보다 살이 조금 더 탱글하고 살의 단맛도 광어
광어보다 더 선명했죠. 이곳 모둠회의 구성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광어와 우럭 모두 맛있는 생선에 해당하기에 구성에 있어 기대가 큰 게 아니라면 술과 함께 즐기는 회로선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회를 먹기 전 이것저것 먹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배가 꽤 차더라고요. 탄수화물로는 초밥과 튀김옷밖에 없었는데 이 정도 포만감이라면 2인이 먹기에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차로 온다면 3, 4명이서 이 메뉴를 먹고 간단한 해산물 안주 추가하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렇게 회까지 야무지게 먹고 이제 라면만 남았는데 다른 테이블을 보니까 라면도 라면인데 매운탕을 많이 드시는 걸로 보여 3,000원을 추가해서 매운탕으로 변경했고 잠시 후 끓여 먹을 수 있는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매운탕은 바로 먹을 비주얼이 아니라 조금 더 끓여봤고 아까 나왔던 전복 껍질에 내장이 그대로 붙어있어서 이 전복 껍질까지 넣어서 끓였어요. 그 맛은 콩나물과 무의 시원함과 단맛이 있는 매운탕으로 맵기는 중간에서 살짝 약한 정도였고 너무 가벼운 맛은 아니라 국물만 떠먹어도 좋은 안주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덜도 은근 많아서 배가 부른 시점 뼈에 붙은 살을 야금야금 먹으면 술의 씁쓸함도 씻어주지 않을까 싶었고요. 평소 먹는 양이 많은 분이라면 라면 사리를 추가해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매운탕에 수제비를 추가하면 수제비를 아예 떠서 먹을 수 있게 주는 걸로 보였기에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곳 회를 먹는 데 있어 쓸 수 있는 적당한 금액 안에서 이것저것 나오는 알찬 구성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 가기 좋은 그런 식당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구성 대비 괜찮다 느꼈지만 이만한 가성비를 전하는 식당이 유일한 것도 아니고 딱 좋아라는 식당이 서울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아 이런 식당이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의 후기 중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서빙해 주시는 분이 엄청 친절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골분들과 얘기하는 걸 보니 그냥 표현 방식과 말투로 인해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 참고해서 이용을 고려해 주시고 회사랑은 다른 횟집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